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의 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초능력 치료 의뢰에 대한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하얀 몇 개 쓰겠습니다. 의뢰인이 의뢰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뢰예요. 가족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 60대 초남성분이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가족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것을 초능력으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계시고요. 아버지 본인 의뢰인입니다. 아버지 계시고 아내 있고 아내,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본인은 한 60대 초 정도 되고요. 아내가 50대 한 후반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30대 초고요. 딸이 20대입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있어요. 네 식구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의심해요. 의부증이 매우 심합니다. 의부증이 매우 심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이렇게 의부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를 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욕설을 해요. 그리고 딸은 지금 가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 의뢰인의 사진과 음성을 가지고 초능력으로 치료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영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이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몇 개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열심히 사셨어요. 60대 초인데 열심히 사셨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내로부터 의심을 받아요. 의심을 받는다. 약 30년 이상을 의심을 받았어요. 여자가 있다. 이중살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3살, 4살, 5살, 6살 때까지도 아들에게 그래요. 야, 니네 아버지 여자 있다. 다른 여랑 같이 산다. 같이 산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아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를 의심해 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딸이 있는데 딸도 공주처럼 곱게 커야 할 딸이 아버지가 여자가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엄마가 딸에게도 사랑을 못 해줬고 이 엄마가 아들에게도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이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다는 그런 의무증 때문에 딸에게도 사랑을 못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속타고 아내와 딸과 아들은 모두 갈라섰습니다. 갈라섰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딸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20대예요. 아들은 엄마하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이 아들은요 엄마를 공격합니다. 엄마한테 욕을 해요. 야, 이 개 같은 년아, 족 같은 년아 하면서 엄마에게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욕을 합니다. 이 개새끼, 족 같은 새끼 하면서 욕을 해요. 이 아들이 30대 초입니다. 왜 엄마한테 욕을 하냐? 얘는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여자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밥도 안 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네 아버지 다른 여자 있다. 네 아버지 다른 여자 있다. 이런 식으로 아내가 아들에게 매일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커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사춘기가 지난 이 3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엄마한테 욕을 합니다. 엄마한테 욕을 해요. 이 개 같은 년아, 족 같은 년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때려요.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때리고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엄마를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흔들면은 엄마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그때서 머리끄댕이를 놔줘요. 이 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안 들리게 혼자 하는 소리가 이 개새끼 족 같은 새끼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이 아버지는 죽을 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납니다. 딸은 뭐하냐? 이 딸은 이 가정 파탄이 꼴보기 싫어서 가출해 버렸어요. 가출해 버렸는데 이 아버지는 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딸과 갈라섰어요. 왜냐면은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딸과 친구가 싸워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신고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딸이 성격이 개박하니까 친구는 연락처를 아버지한테 알려는 주더라도 그렇게 친구와 딸은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떠냐? 아들이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아들은 전기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요, 그냥 빨리 나이 30 먹었으니까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취직해서 돈 벌고 결혼해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본인에게, 의뢰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곤한 일이지만은 내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딸은요,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오빠한테도 다 외면당했습니다. 가출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 의뢰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때려요. 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경찰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면은 이 아들이 얘기한대요. 아들이 경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밥도 안 주고, 아버지가 여자가 있으니까 새엄마한테 돈 달라 해라, 새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라, 아버지 여자 있다 이런 소리 듣고 자라가지고 지금도 이 엄마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때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엄마랑 아버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은 그냥 가버리고 아들은 나름대로 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딸은 연락 끊긴 적으로 됐습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첫 마디가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가족 사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세요. 아버지처럼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앉아 계시고요. 딸이, 예쁜 딸이 이렇게 또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아버지가 멋지게 빗도 머리 잘 빗어가지고 양복 입고 아버지처럼 딱 앉아 계십니다. 딸 여기 앞에 공주님처럼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아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들이 서 있어요. 엄마가 아내죠, 아내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의뢰인한테, 이 가족 사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이 사진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루 한가운데. 제가 즉시 이 가족 사진을 떼라. 이 가족 사진이 이 가정에 파탄을 일으켰다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좋은 데서 찍으세요. 사진 작가한테, 사진 공부를 잘 한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가족 사진이 여러분의 가족의 파탄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요, 가족 사진에 여러분의 개를 같이 동원시켜서 같이 안고 찍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로는 이 배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가족 사진을, 잘못된 가족 사진은요,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한 풍수지리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성 있는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줘서 여러분 거실에 붙여놔야 됩니다. 제가 올바른 가족 사진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얀 뵙게 쓸게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아내죠, 아내죠. 아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옷은 정장으로 입어요. 단정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식이 출가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있을 때는 자식이 이 부모님 이 뒤에 서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서 있으면 매우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출가를 안 했거나 결혼을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자식이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아이들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올바른 그러한 그 가족 사진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여기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엄마, 아빠가 계세요. 계실 경우에 존버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알려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자식이 있을 때 어른이나 아이나 부모한테는 자식이 아이예요, 아이. 이럴 경우에는 특히
자식이 결혼을 안 했다. 이럴 경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가운데 앉혀놓고 이 손을요, 손을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팔짱을 끼게 해야 돼요. 팔짱을 끼든지 아니면은 손을 같이 잡든지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 있다 하면은 손을 같이 잡으세요.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님의 팔짱을 끼든지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 찍는 것은 좋지가 않다. 부모님이 여기 계세요. 부모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 앉아 계시는데 자식이 뒤에 앉아가지고 어깨에 부모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정해 보이려 하나 이거는 부모님의 기를 죽이는 그러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어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마세요. 뭐 아이들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런 건 좋은데 어른들 그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면 두드린다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들 만났을 때도요, 악수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옛날에 뭐 한국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고 두드리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국가 대 국가의 원수가 만나가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서 악수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진에서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에 개까지 껴가지고 개까지 여기 동원해가지고 사진에 넣는 거 좋지 않아요. 어디 놀러가서 스냅 사진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가족 기념 사진에 개까지 동원시키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에너지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품속에 앉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뢰인의 사진을 보면요. 여기에 의뢰인이 있고 여기에 딸이 있고 여기에 아들이 있고 여기에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섰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아내하고 나하고 X자에 갈라섰어요. 그 어떠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사진은 거실에 걸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귀족 사진을 보면요. 다 있을게요. 귀족 사진을 보세요. 귀족 사진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쭉 한 줄로 쭉 씁니다. 일렬 횡대 쫙 써요. 쫙 씁니다. 보기 좋게. 이 큰 아들, 여기 작은 아들, 뭐 며느리, 뭐 사위, 아이 하면서 한 줄로 쫙 써요. 한 줄로 쫙 써. 그래서 쭉 볼 수 있게 편안하게. 물론 때에 따라서 의자에 앉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고. 그 누가 어깨에 손을 얹혀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팔짱을 끼든지 손을 같이 붙잡고 찍는 건 좋은데 이렇게 조화롭지 않고 X자, 응? 나 여기 있고 딸 여기 있고 우리 아들 여기 있고 아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X자, 이런 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부해드린 그런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족 사진의 구성이구나. 그럼 두 번째로 아내가 의뢰인 아버지죠. 남편에게 의부증이 심하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의부증이 심할 경우에 남편은 속 터지죠.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속 터집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여자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없어도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자에게 있다고 말을 해주고요. 여자와 완전히 헤어졌다. 너만 있다. 절대로 다른 여자를 안 사귄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극을 하세요. 연극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극?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안에 선물꾸러미를 사가지고 와서요. 집안으로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주게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밥상을 차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남자의 안사람이라는 거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줬을 때 여기에 의뢰인이 앉아 있고 여기가 아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온 손님들이 선물꾸러미 갖다 놓고요. 이 의뢰인에 대해서 신뢰도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짜 애처가시다. 가정만 안다. 어쩐 게 성실하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 의뢰인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아내는 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가 있다던데 이 사람 바람 핀다던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던데 이렇게 알았는데 이 손님으로 하여금 항상 따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아내에게 인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집안에 선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선물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가정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물이 들어올 때 없으면은 사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회생활? 권위와 명분이 있는 지위를 가져야 돼요. 하다못해 등산 산악회 회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범대원 반장이라도 하셔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셔야 돼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손님들이 들어오고 가끔가다 선물도 들어오고 손님들이 왔을 때 아내로부터 밥상을 차리게끔 해가지고 선물도 받고 내가 이 의뢰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하는지 인정을 받게끔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이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요. 다 있으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다녀라. 이겁니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매주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내를 부를 때요. 어이 누구 엄마, 어이 누구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호칭을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호칭. 어떤 호칭이냐? 다 쓰겠습니다. 아내를 부를 때 특히 의부증이 심한 아내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이렇게 부르시던지 아니면 두 번째 여왕님 이렇게 부르시던지 아니면 세 번째 영부인님 항상 이렇게 대우를 해주세요. 여왕이 되면은 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왕님이라고 불러주면서요 나를 임금이라고 불러달라. 사랑하는 아내여라고 나 불렀을 경우에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여 이렇게 불러달라고 호칭을 서로 약속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말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여 식사하세요 이렇게만 하게끔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의뢰인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마세요. 밥상 차려놨어도 밥을 먹지 마시고요. 불러도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왜?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라고 불렀으면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여라고 불러달라.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아닌 이상 절대로 응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여왕님이라고 불렀을 경우에 임금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호칭의 약속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여왕님 하고 불렀는데 임금님이라고 답변 안 하고 어이 누구 아빠 어이 누구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의뢰인은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 영부인이나 했을 경우에 답변을 하는 호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호칭에 대한 것들이 이 여자의 의부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줄 겁니다. 이 의뢰인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1주일에서 2주일간은 매우 좋더니 또다시 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요 1주일 2주일 가지고 안 됩니다. 최하 1년을 해야 돼요. 몇십 년 동안 의심해 왔는데 1, 2주 해도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호칭은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애착을 하는 거 가정을 지키려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아들에 대한 것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들 30대 초예요. 지금 전기 기술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쭉 잘 나가다가 삐뚤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내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 여자 있다. 네 아버지 여자한테 가봐라. 확실하지? 있지? 너 확인했냐? 가서 봐라. 한번 뒤쫓아가서 확인해봐라. 확인해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꼬말 때부터 아버지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계속 밥도 안 주고 사랑을 안 주니까 애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막 험한 욕을 합니다.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막 그래요.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막 이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리면은 또 아들은 자기 방문 속 들어가고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나이가 30이다. 남들은 지금 결혼시켜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손자 볼 나이에 30이 넘은 아들을 두고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이 아들이 빨리 정기 자격증 시험 잘 봐서 취업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를 대접을 안 해주는데 정기 자격증 시험 봐서 취업해서 독립해서 방 얻어서 살면서 때가 되면은 애 낳고 결혼해서 잘 살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이럴 경우에는요. 자격증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바람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를 대접을 못 해주는데 이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옛날에 자민련이라고 그런 당이 있었어요. 자민련 출신 국회의원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국회의원이 옛날에 80년대 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지금 물론 3명이죠. 3명인데 80년대 때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을 했어요. 80년대 때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아들이라 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 시기예요. 옛날에는. 굉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국회의원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자수시키고 내 아들을 감옥에 넣어라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자식을 감옥살이 시켜놓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됐어요. 아주 성장했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정기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취업 잘해가지고 결혼해서 그냥 독립해서 잘 살기 원한다.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바람이다. 아버지가 진짜 아들 되길 원하면요. 아들이 지금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교회에 나가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가정을 지키려 하면은 가정에 파탄 났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를 나가세요. 종교처럼 사람의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한 힘을 내는지 하얀 백개 쓰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이 믿음으로 일제를 저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유관순이 10살도 안 되는 나이에 일본 순사가 아버지를 칼로 못 베는 모습을 옆에서 서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관순의 엄마도 일본 순사가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을 유관순이 옆에서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일본 군인에 대한 저항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럼 무엇으로 어떤 용기로 했느냐? 열사는 뭐냐면요. 맨몸으로 싸우는 겁니다. 맨몸으로 싸워요. 맨몸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가진 고통을 어떻게 이기려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어떤 믿음?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 다녔습니다. 종교의 힘이에요.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 2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믿음이다, 믿음.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 옛날에 애국 지사들의 스토리를 잘 보세요. 맹전신으로 그렇게 절대로 못 싸웁니다. 못 싸워요. 이 믿음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야 돼요. 직분을. 집사나 장로까지 직분을 받으시고요. 그러면 사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역을. 어떤 사역? 청소하세요. 청소. 교회 청소하고 마루 닦고 집안 닦고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매주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가정 예배를 줘야 돼요. 가정 예배를. 아들이 있건 없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들이 엄마를 때린다. 엄마한테 욕을 한다. 방에서 혼자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세요.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요. 아버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이것을 생활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어머니에게 절대로 욕을 안 하며 엄마를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요. 제가 한 말 딱 100일만 해보세요. 아들이 왜 엄마를 때리며 왜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왜 그런 욕설을 하며 경찰 불렀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요.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지금 못 바꿉니다. 그러면 뭘 받게 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종교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종교의 힘이 가장 강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서는요. 딸을 가르쳐야지 않습니까? 연락 못하죠? 친구랑도 싸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위치, 그 대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대기업이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밖에 나와서 명분 있는 위치에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이혼입니다. 이혼하시는 게 가장 올바르요.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걸로 보는데요. 결혼도 성공이다. 이혼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공 2번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기도 힘든데 이혼까지 했어요. 이혼이 더 힘듭니다. 만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만나는 거는 좋으면 만날 수 있어요. 결혼 못해서 환장하죠. 이혼 못해서 더 환장합니다. 저는요. 뉴스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다 있으겠습니다. 뉴스 보면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70대인데 아들이 한 40대예요. 그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둔기로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엄마도 죽여버립니다. 옛날에 뉴스 나왔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한인사예요. 한인사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들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유학도 보내고 다 했는데 아들이 꼴통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돈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엄마랑 아버지랑 자는데 칼로 찔러서 엄마 아빠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있잖아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헤어져라. 잘 안 맞아? 그럼 헤어져야죠. 가정도요. 가족 이거 많이 찾죠? 가족은 중요하다. 가족 좋다. 가정 그러는데 이것은 모두 국가에서 하는 소리다. 국가에서 가족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국가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아요. 그래서 아까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 이것이 안 된다. 그럼 뭐냐? 헤어져라. 이거 헤어져라. 가족도 좋을 때나 가족이고 좋을 때나 가정이지. 부부지간에도 좋을 때나 부부지 이게 안 맞잖아요.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헤어지는 게 나아요. 자식도 내 자식이 성인이 돼서 다 컸지 않습니까? 걔도 걔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걔 나름대로의 사생활이 있고 걔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요. 얘를 바꾸는 게 낫겠습니까? 선생님이 바꾸는 게 나아요. 선생님이 바꾸는 게 더 편해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바꾸거나 내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안 된다. 헤어지는 게 좋아요. 헤어지는 게. 그럼 누구랑 사느냐? 다 쓰겠습니다. 헤어져라 이거 헤어져라. 이혼하라. 이혼하라. 이혼하면은 나와 아내는 별개야. 하지만은 자식은 따로야. 헤어지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내하고 헤어지잖아요. 자식 사랑이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 변합니다. 어마어마한 배로 늘어나요. 어마어마한 배로 늘어나. 나는 지금까지 이혼한 사람들이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서로가 자식 챙기려고 그래. 내 새끼 내가 챙긴다 그래요.
애 때문에 싸워요. 나중에는 애 때문에. 이혼했어도. 자식 때문에. 애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애절해요. 자식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엄마한테도 갔다가 아빠한테도 갔다가 연락도 자주 하고. 사람이 헤어져봐 더 만나고 싶어 해요.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라 이거야. 이혼해. 이혼을 왜 못해? 이혼하세요. 이혼 못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딸이 있어요. 딸이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해서 친구끼리도 안 좋아서 헤어져 삽니다. 헤어져 사는데 딸에 대한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딸이 부모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나가 살고 이 딸도 아마 나중에 또 결혼하게 되면은 또 이러한 가정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웠고 오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의뢰인이 분명히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리가 다지겠습니다. 정리가 다지실게요. 의뢰인 가족 사진 일단 제대로 찍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호칭 분명히 해줘라. 호칭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요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요라고 나를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답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들 교회 다니세요. 얘가 욕하고 엄마 때릴 때마다 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적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야.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 누구도 부정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인터넷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있어요. 그걸 애워서 아들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낮에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명분이 있는 직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밖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성실한 위치에 있다 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대화를 하게끔 유도해야 됩니다. 항상 밥상은 아내에게 차리라고 하고서요. 주변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와가지고 항상 집안 분위기를 활력 있게 살리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있잖아요. 어떤 그 1인의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완벽한 가정 없다. 완벽한 가정 없어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꼴통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은 다 깡패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타고난 심성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될 때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남을 바꾸게 하지 말고 내가 바꿔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면요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을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혼 해가지고 왜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느냐 하는데요. 이혼을 안 해서 가정이 문제가 커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이혼이 예방입니다. 예방. 가정 해가지고 가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정을 지키려 하세요? 걔도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습니다. 딸도 가출을 했어요. 걔도 걔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불증이 있다는 것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못할 바에는 헤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요. 세상을 살다 보지 않습니까? 남이 더 가깝고 사랑스럽습니다. 남이 훨씬 나요. 가족? 좋을 때나 가족이죠. 좋을 때나 가족이고 부부에 좋을 때나 부부애죠. 좋을 때나 범죄 사건 같은 거 놔보세요. 무슨 부부 해가지고 이거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분의 가족사를 봤을 때 총력으로 이 4명의 문제점을 모두 치료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